제가 그 말씀하시는 동안 제 25년 경제전망서를 음. 쓸 때 프롤로그에 썼던 음. 그 한 문장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이제 프롤로그 쓸 때는 되게 그 감성 담아서 쓰거든요. 음. 근데 어떤 문장이 있냐면 그 백화점 명품 가게 앞에 음. 줄이 길게 늘어져 서 있는데 음. 그 줄을 기다리는 VIP 고객의 마음과 음. 그 VIP 고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어 이 명품점 점원의 마음과 그런 모습들을 애써 고개를 돌려 어 지나쳐야만 하는 또 행인의 마음이 다 다르다. 음. 그런 모두의 마음을 다 담아야 된다. 음. 라는 마음을 좀 써 봤는데 2022년, 3년, 4년 3년 연속 소매 판매액이 감소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음. 찍었었던 건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음. 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음. 그만큼 우리 실물 경제가 내수 경제가 어두운 상황인데 음. 근데 백화점 명품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모습인 거죠. 제가 뭐 서울이나 어떤 특정 지역을 명품에 비유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하고 서울에서 집값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한탄스러우실 수도 음. 있어요. 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게 결국 양극화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양극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있는 자와 음. 서울에 집이 없는 자 음. 그리고 무주택자 네. 그리고 서울에 집이 있는 자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집이 음. 있는 자. 음. 어쨌든 서울에 있는 집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극단적으로 자산 음. 수준을 벌려 놓는 작용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이런 시장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음. 또 동시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모르고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음. 저는 합니다. 여러 가지 네. 입장마다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여쭤보는 음. 건데 음. 비유도 여러 가지 주셨지만 이 양극화 음.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음. 이 문제는 왜냐하면 서울로는 돈이 더 몰릴 거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런 의견을 갖고 계셨고 음. 또 업계 30년 일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무시 못할 현상이고 그동안의 상식을 깨면서 음. 새로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으니만큼 바로 음. 앞서서 네. 그렇게 말씀 주셨던 만큼 서울은 그런 모습인데 지방은 또 전혀 다른 음. 모습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양극화. 근데 양극화라는 게 사실 이게 자본주의의 하나의 또 산물이잖아요. 네. 이게 대한민국만의 비단 문제가 아니라 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극화를 굉장히 다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고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지에 따른 도시화가 굉장히 발달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비대칭 문제는 음.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나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이 뭐 유목민족이 아니라 뭐 거의 농경 사회처럼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인구가 몰려드는 지역들 위주로만 이제 소비가 발생하고 또 소비라는 것들은 주택도 하나의 그 재화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그중에서도 또 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은 더 크게 올라가는 현상들을 피치 못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양극화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나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치만 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 이게 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의 노력으로도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산업이 발달하거나 갑자기 뭐 실리콘밸리처럼 굉장히 뭐 산업도시가 활성화됐을 때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정책들로 인해서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이제
거의 일정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주택 가격을 올리느냐 마느냐 또 어디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거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비대칭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기존의 산업단지였던 지역들이 굉장히 몰락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구들이 빠져나오는 게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산업단지가 약화됐을 때 그걸 어떻게 보강을 해 줘야 될지 어떻게 재편해야 될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 주택 정책이 보면은 사실 그 국가의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자본주의가 된 게 굉장히 단기간의 일이라서 그런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본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요즘에 시간이 지날수록은 최근에는 정말 개인화되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사회주의적인 사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그러니까 다 같이 뭔가 주택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같이 희생을 하거나 다 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이제 공공임대나 이런 것들로 풀어야 될 문제인 거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들의 가격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번에 토어제처럼 그런 단기간의 정책들을 계속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형국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키워드긴 하지만 이제는 양극화를 빼놓고 어떤 산업에서도 뭘 논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자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개인으로서는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이건 좀 너무나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는 아니고 정서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SNS나 여러 가지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이게 더 크게 치명적으로 느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개인에 좀 맞게 이제 주택에 관련된 그런 전략들을 좀 가지고 이게 맞춤형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그 논쟁의 선상에 오를 수 있는 네. 주제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어쨌든 "양극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니까 음. 그렇다고 이게 긍정적이다고 보신 건 아니에요. 네. 양극화는 부정적인 음. 것인데 그죠? 음. 제가 해석한 게 네. 맞습니까? 네. 양극화가 야기하는 굉장히 많은 음. 혼란과 사회 문제와 음. 갈등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음. 이 양극화는 피해야 되는데 음. 근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피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양극화라는 음. 현상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 재테크하고 자기 음. 관리하고 음. 자산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한 가지 의견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는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음. 대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정부는 양극화를 피하기 위해, 음.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 그런 노력을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음. 그 부분은 다른 의견을 갖고 음. 있는 거예요. 정부는 어쨌든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 가계가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음. 그러니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자라는 음. 의견은 해볼 수 있지만 음. 정부로서는 어떤 방식이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해야 된다. 음. 다만 여기서 또 저랑 같은 생각이 음. 뭐냐면 음. 그렇다고 부동산 음. 정책을 음. 가격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 대책이어야 돼요. 음. 음. 주거 안정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그러니까 특히 주거 불안에 휩싸여 계신 분들을 음.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맞습니다. 것이지 네. 가격을 통제하려고 음. 들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오는 음. 거라고 음.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음. 비슷한 생각도 있고요. 음.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NH농협은행의 또 올백 자문센터에서 오셨잖아요. 네. 올백 자문센터 안내 링크는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혀 이렇게 홍보비나 광고비 받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문 의견을 주고 계시듯이 그럼 이런 양극화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다면 음 뭐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은 안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라고 고개를 어느 정도 끄덕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수석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문센터에 노크를 하든 음. 해야 될 텐데 일단 네. 노크하기에 앞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음. 기본적으로 어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음. 지금은 사실 주거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펼치고는 있지만 국가 경제도 같이 고성장 시대는 이제 저물고 저성장 시대가 이제 많이 쓰시는 표현이시죠. 고착화되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 팬이죠 제가. 늘 보고 네,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그 비대칭화라는 표현까지 써 네. 주시고 네네. 저성장 고착화라는 표현도 음. 써 주시고 계셔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예전보다는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DSR 음. 그리고 뭐 임차인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입장으로서는 또 임대차 입법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좀 강제성을 많이 두고 있는데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주택자의 경우가 이제 가장 클 걸로 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은 예전처럼 뭐 시장이 좋아졌다고 또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 되는지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1차적으로 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아예 생각이 없으시면 고민도 안 하시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안정적인 임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내 집 마련은 너무 이렇게 시황을 보지는 마시고 준비가 됐을 때 매입을 하시는 걸 저는 음. 대체적으로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 시기가 뭐 지난 급등기처럼 너무나 과열된 시기라면은 타이밍을 당연히 점검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라면 준비가 됐을 때 일단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할 음. 수 있는 부분부터 움직이는 게 좀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이제 적기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질문이 오셨을 때 그렇게 개인적인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공부할 때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이 저한테가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해 주셨던 경영 전략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 박철순 음. 교수님이신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경영 전략 분야에서 음. 자주 썼던 그 용어가 영어지만 endless game of catch up 음. 이라는 표현을 써 오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쫓아가기만 하고 음. 잡지는 못하는 음. 그러니까 황새와 뱁새 다리 길이 차이가 있으니까 음. 영원히 쫓아가지 음. 못하는 오히려 더 벌어지기만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음. 이야기하는 건데 음. 양극화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액션이 음. 필요하겠지만 아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어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음. 매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우리가 뭐 1 시간 정도 이렇게 쭉 부동산 부실 문제, 음. 금융 부실 문제 또 이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음. 쭉 들여다봤는데 음. 우리 경익남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조언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음. 지금 현재 경제가 이러니 네. 또 양극화라든가 뭐 음. 서울 부동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으니까 음. 총론적으로 좀 음. 이렇게 하셨으면 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조언은 크게 두 가지 대상자로 좀 먼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뭐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음. 여력이 되시는 분들 음. 음. 가정 첫 번째 음.
주택을 구입할 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음 적어도 뭐 한 5년 내에는 여력이 없다. 음. 예를 들면 음. 청년들. 네. 그쵸? 음. 청년들인데 '난 전혀 여력이 없다.' 음. 뭐 어떤 대출을 끌어다가도 '난 여력이 없다.' 이게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 총론적으로 그리고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 음. 그 두 타겟으로 음. 제가 질문지에 없는 질문만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음. 우리 구독자분들을 구분해서 네. 질문을 좀 음. 조언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이 시장은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그거의 이제 주된 주체가 수요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수요들이 MZ 세대도 이제 좀 나이가 있어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주택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수요층이 과거와는 굉장히 완전히 맞아요.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세금에 되게 민감했다면 지금 요즘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음. 부동산은 다 같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주식처럼 그중에서 우량한 주택들을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서 음. '나의 자산을 증식해야 된다.'라는 완전한 그 하나의 경제 수단으로 주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택 시장이나 정책들도 인제 한 10년 후가 되면은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 뭐 세자나 이자 같은 관련된 비용들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주식처럼 좀 더 거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수요층은 쪼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자산으로서 보는 그 수단이 있을 수 있고 또 한층은 최근에 다른 경제에 있어서는 토핑 음. 경제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기업에서도 이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처럼 아파트 형태로의 주거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증식 속도는 좀 더딜지라도 그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음. 맞춤형 주택 유형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전자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지금은 좀 주택 매입을 그래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음. 왜냐하면 서울의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2023년 한 10 월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매물 위주로 그리고 입지가 그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신축이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키워드들 뭐 입지나 뭐 단지 규모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합한 것들을 좀 찾아 나서서 매입을 하시는 전략들을 저는 좀 지금 실행해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실 이제 10 년이나 20년 후에는 주택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음. 그래도 임대차 입법이 많은 폐해도 있지만 음. 그래도 4년 동안에 그런 갱신할 수 있는 갱신 비율은 굉장히 증가했어요. 거의 80% 이상은 주택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그 거주를 두 차례 정도 걸치면 8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일정한 지금 가능한 그런 자본금 안에서 전세 거주를 쪼끔 장기화하시면서 그동안에 바뀌는 그런 주거 형태나 또 세대가 바뀌거나 하는 사이에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경일남 구독 많이 하시고 다양한 분들 나오시는 거 많이 들으시면서 트렌드를 좀 남들보다 빨리 앞서 읽으시면서 음.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음.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력이 되시는 분들께는 뭐 한마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음. 라는 말씀을 주셨고 양극화라는 현상이 뭐 일어난다라고 가정하면 '나는 아래로 가는 양극화의 대상이 되지 말자. 음. 위로 가는 양극화의 대상이 되자.' 이걸 피할 수 없다면 라는 그런 조언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음. 결론을 짓고 싶고요. 또 당장 '내가 여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어느 정도 음. 중기적으로 네. 목표를 삼으셔서 자산 관리나 경력 음. 개발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음. 않을까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1 시간 동안 음. 이 부동산 금융 시장 진단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좋은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김효선 위원님께서는 올백 자문센터에 소속되어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경인남 구독자예요 하면서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